인성 파악에 대한 얘기입니다. 면접에서 인성 파악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니 길어봤자 30분 안에 질문 몇 개 넣고 인성을 파악이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엔요. 가장 어려워요. 특히나 면접이 숙달되어 있는 지원자 같은 경우는 이게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면접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인성 파악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람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인성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은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조별 면접이라든가 역할 면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사람의 인성을 파악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준비된 지원자라면 인성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원자의 태도, 과거에 했던 행동들, 과거에 뭔가를 했었던 일들을 가지고 좀 인성을 추측하려고 하는 이른바 뭐 행동, 사건, 면접 이런 말 쓰는데 그거까지 아실 필요 없고요. 그 인성을 파악하기가 원체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일들을 좀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거에 뭐 내가 성과를 확실히 냈던 경험을 말씀해 달라. 그래서 성과는 돈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인성 파악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아직 면접을 보는 면접 지원자는 조직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단체 생활을 강조하는 조직 같은 경우는 조직 융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야 쟤는 좀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좀 힘들어 좀 밝은 티를 내려고 하고 뭐 이렇게 좀 그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조직에 가도 대체적으로 일 좀 못하고 야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반드시 또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에 맞는, 야 우리 조직은 저렇게 항시 낙천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뽑을 수도 있잖아요. 야 우리는 저렇게 활동성이 강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좀 얌전한 사람 뽑아야 돼. 여기는 너무 저런 사람 들어오면은 이게 시끄러워져. 시끄러운 거 싫어하잖아 우리. 그런 데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인성을 파악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저 사람의 말을 좀 들어보고 저 사람의 과거 행동을 좀 들어보면 그나마 조금은 파악이 돼요. 근데 이게 또 이 취업이라는 게 일단은 그 사람이 일을 하는 대가로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초점이 맞춰진 인성이에요. 저 사람이 뭐 사생활, 뭐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 알 도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인성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인성 파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최소한 3-4개월 걸려요. 점심도 먹어보고 저녁도 먹어보고 커피도 마셔보고 뭐 담배도 피워보고 뭐 온갖 거 다 해봐야 돼요. 일단은 조직 안에서만큼. 이 사람이 확실히 퇴근하면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조직에서든지 일단 부대껴 봐야 돼요. 그래야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계속 급여는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다 뽑아놨는데 그럼 인성 안 좋다고 내보내요? 인성이 안 좋은 것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는요. 뭐 조직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얘가 조직에 피해는커녕 그래도 웬만큼 일 잘하고 성과가 나와. 그런데 우리하고 어울리기엔 조금 애매해. 그것도 자를 수가 있나? 뭘 할 수가 있나? 그것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인성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처음에 뭐 갈등도 생기고 뭐 이리저리 싸우고 하다 이제 최악의 경우는 같은 회사를 다녀도 서로 얼굴도 보기 싫다 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 저 사람이 뭐 이런가 보지 이해를 하고 이제 스스로 납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상급자 하급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납득. 그래 그런가 보구나. 그래 납득. 내가 스스로 저 사람에 대한 근거를 내가 납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1년 이상 봤는데 2년 봤는데 3년 봤는데 그런가 보지. 그냥 그런가 보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잘 참는 사람과 잘 발산하는 사람하고의 또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건데, 그거를 조직에 모두 다 고려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개인의 인성이
자, 조직에 적합하도록 체계, 시스템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뭐 상벌 제도를 만들고 뭐 저 성과급 보너스를 지급하고 상여금을 이런 거예요. 그래야 좀 잘 일하라고, 일 잘하라고, 싸우지 말고.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이게 경영학의 핵심적인 숙제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요. 경영학이라는 학문의 핵심적인 숙제일 뿐만 아니라 군대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군복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군인들을 모아놓고 인성을 어떻게 파악을 해요? 짧은 시간에 겪어봐야죠. 힘든 일도 하고 훈련도 하고 뭐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전역 또는 제대 전까지 저 우리 부대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좀 많고 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좀 이제 조심하는 차원에서 거리를 둔다. 뭐 괜히 너무 친해서 문제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대한 사람이 또 대학으로 돌아가면 또 달라져요. 그 환경이 사람을 만들기도 해요. 진짜 실제로 그래요. 대학교에 맞는 사람이 있고 고등학교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차이가 커요, 사실은요.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에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근데 대학교라는 환경이 나하고 안 맞아. 왜 알아서 해야지? 난 알아서 찾아서 하는 거 별론데 난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거 좋은.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성 파악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취업에 관련된 거라면 과거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거를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믿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인성 파악이 이렇게까지 있다는 거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